성산 노회찬입니다.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예. 감사원장께서는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서울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예.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구치소 내의 과밀 수용 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구치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6.38제곱미터에 최대 6명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 1인당 실제 수용 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근데 1.06제곱미터 하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걸 제가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일간신문 있죠? 그 신문지 2장 반입니다. 2장 반이 좀 안 됩니다. 2장하고 0.4면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걸 좀 실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당 수용 면적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시원하네. 시원하고 지금 저기에 제가 누운 걸 보셨겠지만 옆 사람하고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야 된다면은 모로 누워가지고 자야만 옆 사람하고 간격이 유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31일 날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여기도 똑같은 면적입니다. 근데 이 면적이 기가 막힌 것은 구치소에서 이 수용자들에게 지급하는 1인용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그 매트리스 면적이 이거 2배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수용되어 있으면은 매트리스가 6개가 지급이 되는데 그 방에 6개를 다 깔 수가 없는 겁니다. 3개 깔고 6명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CNN을 통해 가지고 유엔 기구에 이 교도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제소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수용되어 있는 그 거실의 면적은 10.0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정 내린 사람이 쓰고 있던 수용 면적의 10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 침해라고 제소해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서울구치소에 독실이 아닌 여러 명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에서 수용 과밀도가 158%라고 법무부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법원에서까지 지금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사실 변호사라면은 지금 그냥 구치소 돌아다니면서 수용자들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소송 원고단을 갖다가 모집하고 싶어요. 그럼 분명히 재판하면 이길 거 아닙니까? 만일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과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다 걸어서 똑같은 판결을 서울 부산고법에서처럼 받아낸다면은 정부가 배상해야 될 금액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00억이 넘어요. 740억 정도 나와요. 감사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300억 조금 안 되죠? 1,000억이 조금 넘는. 좀 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원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돈이 아까워서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인권도 문제 아닙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교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감사 측면에서 본다면
뭐 계속 동일한 답변이 됩니다만은 저희들 일단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 맞으리라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또 감사에서 접근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은 과거에 있었던 일회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용자들이 이미 보도된 이 사실을 가지고서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면은 다 정부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데 시간도 소요될 것인데 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그냥 뭐 뉴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왔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 나름 차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법리나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감사로 접근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아직 필요성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해서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감사원이 국고 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이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무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설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감사위원장 같은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나 또는 사업이 수립 과정이나 또는 집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어긋나고 또 그 과정에서 권력이 남용됐다면 당연히 조사해갖고 처벌하는 게 다 맞겠죠. 저희들의 기본적인 그렇지 비리라든지 예산 낭비 부분은 저희들이 본래 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전 정부든 현 정부든 그렇습니다. 법과 규정에 맞게 실시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또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많은 의원들이 우리 법사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좀 제대로 감사원이 감사하고 다른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그걸 갖다가 들여다보고 거기서 잘못된 점들을 도출했다가 하면 이런 사태 안 벌어졌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감사원장님께서는 지금 감사원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고 그래서 최상의 결과를 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라든가 또는 정책 또는 정치적인 그런 고려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원들이 지적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도 김영환 민정수석이 아무 근거 없이 거기다 감사원을 갖다 메모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본인께서 직접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또는 정치적 조율을 한 적은 그렇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럴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보고를 받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실무 차원에서 분명히 조율이 있었겠죠.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또 파견도 나가 있고 실국장 손이나 다른 손에서 다른 라인을 통해 갖고서라도 아니면 중간에 국정원이 끼어서라도 조율이 됐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을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 감사원장님께서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뒤에 계신 실장님들, 국장님들, 또 감사관들이 진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죽은 권력이나 살아있는 권력이나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사실 그 결과가. 지금 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지난해, 올해 초에 발표했죠. 지난해 대한민국의 그 부패지수 보면은 거의 최하위인 거 아시죠? 역대 최저입니다. 조사 시작한 이래 52위여갖고 점수가 최하위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한국의 부패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부패 정도가 11개 나라 중에서 9번째입니다, 이게. 그러한 그 부패 총화, 부패 활용점정, 그게 뭡니까? 그게 대통령 탄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까?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갖고 헌법 질서를 갖다 문란하게 하고 특히 법치주의를 갖다 훼손해갖고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서 결국엔 그러한 사유를 통해 갖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갖고 지금 구치도에 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감사원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한번 자문해 보시고 싶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 엘리트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중 최고들입니다. 사실 다 고시 붙고 공채하고 특채돼 갖고 온 분들, 감사 경력 다 10년, 20년, 30년 다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많은 부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뭐 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뒤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나라의 장래를 위해 갖고 감사원의 본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관련해 갖고 그 경희대 그 국제법무대학원 교수였던 그 강효벽 교수가 지난해 그 최순실 사태가 터져 갖고 국회에서 그 직후에 기고했던 그걸 좀 읽는 거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감사원은 브레이크를 할 수 있다. 혹시 이 기고문 읽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읽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가 전복되는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성능 ABS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이회창 원장이요 제 기능을 하지 않음에 따라 대한민국은 23년 넘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된 셈이다. 지금 대한민국 최악의 직무유기 헌법기관은 감사원이다. 검찰을 최악의 직권남용 법률기관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그 원흉은 감사원의 지독한 직무유기 때문이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린 장관이 휘하 직원 9명의 국회의원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딱 두 가지이다. 하나는 4년 임기가 헌법에 보장되어 권력자의 눈치를 장관만큼 볼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식물국감이라는 비난을 받지만 20일간 국가 권력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1년 365일 감사권을 누릴 수 있고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행정부 소속 공직자로서 헌법에 유일하게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은 요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헌법에 단 한 점은 한 글자도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저토록 눈부신 존재감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정말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주변에 비유를 두고 있는 게 중국의 이제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얘기를 둡니다. 중국의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중국 당에서 상무위원인 거 아시겠죠? 요새 유명한 그 왕치산 상무위원입니다. 국무총리급이고 거기에 역할을 이제 얘기를 하고서 그 정도 역할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자부심을 갖고 해달라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국과 우리나라 비교하기 쉽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행정부에 해당할 수 있는 중국 국무원에서 25개부가 있습니다. 가장 실세고 서열이 높은 게 국무원 감찰부장입니다. 25번째 서열이 가장 낮고 당직 서열이 가장 낮은 부서가 뭐냐면 국가안전부입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에서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감찰부의 수장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지금 여러 의원들이 뭐 많은 사건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국정농단 사건,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그 청년들을 갖다 좌절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정말 심각하죠, 사실은. 그다음에 뭐 방산 비리, 또 대우해양조선 부실 문제, 부산 LTC 사건 등 여러 가지 것들 갖다가 감사원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능인지,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에 의한 회피였는지 이것들은 여러분만이 압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임기가 많지는 않고 계시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이런 어떤 기풍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정말 법조인에서 양심이 있고 정말 신망이 있는 분이시고 나름 소신권을 지켰지만은 감사원이 헌법이 왜 감사원을 갖다 독립기관으로 하고 원장과 감사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뒤에 계신 간부들한테 가슴에 새기게 하고 그러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확인하고 또 감사에서 접근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은 과거에 있었던 일회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용자들이 이미 보도된 이 사실을 가지고서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면은 다 정부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데 시간도 소요될 것인데 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그냥 뭐 뉴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왔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 나름 차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법리나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감사로 접근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아직 필요성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해서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감사원이 국고 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이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무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설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서울구치소에 독실이 아닌 여러 명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에서 수용 과밀도가 158%라고 법무부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법원에서까지 지금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사실 변호사라면은 지금 그냥 구치소 돌아다니면서 수용자들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소송 원고단을 갖다가 모집하고 싶어요. 그럼 분명히 재판하면 이길 거 아닙니까? 만일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과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다 걸어서 똑같은 판결을 서울 부산고법에서처럼 받아낸다면은 정부가 배상해야 될 금액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00억이 넘어요. 740억 정도 나와요. 감사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300억 조금 안 되죠? 1,000억이 조금 넘는. 좀 넘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뭐 돈이 아까워서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인권도 문제 아닙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교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감사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 동일한 답변이 됩니다만은 저희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 맞으리라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기에 제가 누운 걸 보셨겠지만 옆 사람하고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야 된다면은 모로 누워가지고 자야만 옆 사람하고 간격이 유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31일 날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여기도 똑같은 면적입니다. 근데 이 면적이 기가 막힌 것은 구치소에서 이 수용자들에게 지급하는 1인용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그 매트리스 면적이 이거 2배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수용되어 있으면은 매트리스가 6개가 지급이 되는데 그 방에 6개를 다 깔 수가 없는 겁니다. 3개 깔고 6명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CNN을 통해 가지고 유엔 기구에 이 교도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제소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수용되어 있는 그 거실의 면적은 10.0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정 내린 사람이 쓰고 있던 수용 면적의 10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 침해라고 제소해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감사위원장 같은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나 또는
또는 사업이 뭐 수립 과정이나 또는 집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권력이 남용됐다면 당연히 조사해갖고 처벌하는 게 다 맞겠죠. 저희들의 그 기본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비리라든지 예산 낭비 부분은 저희들이 본래 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예, 전 저희들 정부든 주어진 현 임무가 정부든 그렇습니다. 법과 규정에 맞게 실시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또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많은 의원들이 우리 법사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좀 제대로 감사원이 감사하고 다른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그걸 갖다가 들여다보고 거기서 잘못된 점들을 도출했다 그러면 이런 사태 안 벌어졌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감사원장님께서는 지금 감사원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고 그래서 최상의 결과를 냈다.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뭐 오류라든가 또는 뭐 정책 또는 정치적인 그런 고려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의원들이 지적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도 김영환 민정수석이 아무 근거 없이 거기다 감사원을 갖다 메모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본인께서 직접 청와대에 성산 노회찬입니다.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예. 감사원장께서는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서울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예.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구치소 내의 과밀 수용 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구치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6.38제곱미터에 최대 6명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 1인당 실제 수용 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근데 1.06제곱미터 하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걸 제가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일간 신문 있죠? 그 신문지 2장 반입니다. 2장 반이 좀 안 됩니다. 2장하고 0.4면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걸 좀 실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당 수용 면적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시원하네. 쇼를 하고